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또다시 원격 수업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대면 수업처럼 책과 학습지를 잘 준비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효모의 알코올 발효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물질 대사를 다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작은 두 번째 단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세포 호흡과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앞부분에 살짝 소화계까지 수업을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포호흡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포호흡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급원이 잘 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영양소하고 산소예요. 이게 세포에 잘 공급돼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 노폐물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질소가 들어있는 노폐물 이런 것들은 잘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잘 들어오고 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계속 세포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기관계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입니다. 얘네들은 책에 맞물림 톱니바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아주 훌륭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멈춰버리면 모두 멈추게 되는 긴밀한 관계인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통합과학 1학년에서 혹시 기관계라는 것을 배운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기적인, 즉 체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세포라면 얘네가 모인 것이 덩어리, 세포 덩어리, 조직. 그래서 조직 검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덩어리를 떼어내는 것이죠. 조직, 그리고 기관, 모양과 기능이 뚜렷한 것이 기관이고 그 다음에 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동물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모여요. 그것을 기관계라고 하고 이것은 동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만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그렇죠. 조직계이죠. 조직계는 역시 식물계의 몸 전체에 다 퍼져 있고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단원에서는 네 가지가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소단원의 큰 카테고리 3개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기관계가 사용이 되냐면 소화계하고 영양소니까요.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계와 공급, 순환계.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죠. 어디겠어요? 호흡이죠. 호흡계와 순환계. 마지막으로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는 곳은 어딜까요? 폐설계겠죠. 그리고 순환계입니다. 모두 다 뭐가 공통인 게 보이시나요? 순환계가 공통인 게 보이시죠? 순환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셔틀버스, 온몸을 도는 셔틀버스, 혈관이잖아요. 혈액. 이걸로 펌프질하는 심장. 얘네들이 있으면 온몸을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계는 닦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먼저 공부할 건데요. 학습지도 잘 펼쳐 놓으셨나요? 7페이지입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어떻게 공급이 될까요? 영양소 공급.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화계와 순환계의 작용으로 세포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기관계의 기능이나 종류를 거기에 속하는 기관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공부하셔야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차시에 물질 이동에 관한 모의 활동을 할 텐데 1인 1 과제이거든요. 이것을 할 때 경로라든지 역할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화계, 순환계에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화계는 여러분 책 38쪽 아래쪽에 그림 2-3에 그림이 나와 있죠. 사람 그림이. 이게 소화계예요. 그래서 소화계는 크게 우리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이 쭉 지나가는 소화관이 있겠죠. 그래서 소화관은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부속 기관이 있어요.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음식이 지나가진 않아요. 초록 색깔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탄단지, 우리가 음식을 먹죠. 입을 통해 식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깁니다. 식도를 거쳐서 위, 여러분 주먹 두 개 합친 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작은 창자, 소장 거쳐서 대장, 큰 창자 거쳐서 항문까지가 소화관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분비하는 게 쓸개제 분비하는 쓸개, 그 다음에 세 가지 탄단지 다 분해하는 효소 분비하는 이자와 포도당이나 대사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하는 해독작용, 이런 거에 관여하는 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통칭해서 소화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소화계는요,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서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는 탄, 단, 지 3대 영양소죠.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자, 이거는 소화계의 작용이로구나. 탄수화물은, 여러분 탄단지는 고분자, 너무 커요 입자가. 그래서 얘는 흡수가 바로 안 됩니다. 가장 작은 쪼개면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를 거쳐서 가장 작은 단당류로 쪼개지고,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를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쪼개져요. 그럼 얘네는 흡수가 가능한 거예요. 얘네는 가장 작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혈관을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흡수는 어디서 되나요? 아무 데서나 되지는 않아요. 소장의 융털에서 체내로 흡수가 되는데요. 이 소장의 융털을 확대해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옷 중에서 이렇게 가는 털이 있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천 같아요. 얘는 쫙 펼쳐보면 굉장히 주름이 많이 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름져 있는 구조가 보이시죠? 이 주름져 있는 구조에 또 이렇게 작은 털들이 이렇게 바깥에 또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고 털까지 왜 이렇게 많이 나 있지? 이거는 다 여러분 표면적을 넓히기 위함이에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거는 우리 몸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융털, 그 다음에 폐포예요. 폐포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지만 허파과리라고 해서 포도 모양의 작은 주머니가 엄청나게 허파에 많은 거예요. 왜요? 다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융털은 소화 흡수하는 거잖아. 많이 흡수하겠지. 폐포는 기체 교환 많이 일어나겠지. 많이 하려고 표면적을 넓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 하나를 확대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암주간이 있고 얘는 림프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색깔이 이 살구색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암주간이 가운데 있고요. 이 주변을 이렇게 가장 작은 혈관 모세혈관이 싸고 있습니다. 암주간과 모세혈관은 여러분 흡수될 때 다른 영양소들이 흡수가 돼요. 우리 물과 기름 섞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섞일 수가 없지요. 이 모세혈관은 피, 즉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소가 지나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간을 통해서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포도당, 아미노산, 포화무,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지용성은 지방산과 모글이라고 쓸게요.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들이 지용성 영양소죠. 그래서 물과 기름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거는 소화기관, 모세혈관을 통해서 쭉 이동이 되고요. 여러분 학습지에 가로 1에 동그라미 2, 3번에 나와 있어요. 이건 참고로 책에만 학습지에만 있습니다. 학습지에만 있습니다. 온몸을 또 퍼져나가게 되고,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간을 통해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것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운반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아까 제가 어디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이거는 뭐라고요? 셔틀버스,
순환계, 소화계와 순환계의 작용으로 그렇게 이제 온몸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순환계 한번 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이 순환계는요. 보이시면 심장 보이시죠? 그리고 얘네들은 혈관들이에요. 이거는 동맥이고 이거는 정맥이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가는 혈관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그림에는 있어요.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모세혈관인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이 동맥과 정맥의 정의를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앞에서 들은 친구들은 전 시간에 들은 친구들은 복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혈관이에요. 이거는 혈액입니다. 두 개가 다르죠? 네, 이거는 동맥, 혈, 정맥, 혈 이렇게 써볼게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자,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자, 심장 아웃, 심장 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맥혈은 무엇인가요? 피죠, 피. 피인데 동맥혈은 O2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O2가 많을 따자예요. 많은 피. 자, 이거는 CO2가 많은 피. 다른 말로 O2는 적은 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동맥은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폐 동맥은 정맥혈이 흐르고요. 폐 정맥은 동맥혈이 흐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가 폐가 있다고 그려볼게요. 여기는 심장입니다. 자,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서 폐로 들어가죠? 그럼 뭐죠, 여러분? 폐, 심장에서 나간다고 아웃. 폐 동맥이죠?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요. 폐 정맥이겠죠?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는데 얘는 사실 온몸을 돌고 온 피예요. 온몸을 돌고 와서 CO2가 많아요. 그럼 뭐죠? 동맥혈이 아니죠, 여러분. 동맥혈이 아니고 정맥혈이라는 거예요. 자, 정맥혈. 자, 그리고 얘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왔어요. 산소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맥이지만 동맥혈이라는 거예요. 자, 심장에서 나가는 폐로 가는 폐동맥은 온몸을 돌고 CO2 많은 피, 폐에서 산소 받아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정맥은 산소가 많은 동맥혈.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동맥은 동맥혈, 정맥은 정맥혈이다. 자, 우리 순환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소화계는 탄단지 3대 영양소 너무 커요. 혈관 지나가려면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야 됩니다. 단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어디서 흡수돼요? 소장 융털에서 흡수되는데 길이 다르다. 모세혈관과 림프관으로 수용성, 지용성 영양분이 각각 흡수되는 경로를 따라서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퍼지는 데 관여하는 거 뭐라고요? 셔틀버스, 순환계.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 산소 많은 피, 동맥혈. 산소 적은 피, 정맥혈.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답까지 쓰실까요? 순환계입니다. 2번. 순환계는 셔틀버스, 숏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네, 산소 공급, CO2 배출 요거 할 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네는 뭐가 관여한다고요? 호흡계하고 순환계가 관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호흡계 먼저 좀 봐야겠죠?
자, 여기 그림 39쪽 해보기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써볼게요. 호흡계. 호흡계는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모인 거예요. 숨 쉴 때 여러분 지금 숨 쉬어보세요. 어디로 공기 들어오죠? 코로 들어오죠? 코. 산소 들어오고 CO2 내보내죠. 자, 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기관지. 참고로 식도와 기관은 두 개가 달라요. 음식이 여러분. 잘못 기관으로 넘어가면 캑캑거리잖아요. 공기 들어가는 곳에 음식 들어갔으니까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캑캑거리죠. 기관이고요. 여기 기관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폐. 이것이 호흡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모세 융털 얘기하면서 소장의 융털 얘기하면서 폐포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폐포.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작은 포도가리 모양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왜 뭐라고요? 좀 전에 수업 잘 듣는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표면 좀 넓히기 위해서 기체 교환 많이 하려고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습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폐동맥 심장에서 나간다. 그러나 온몸 돌고 와서 정맥혈 CO2 많다. 그래서 이 폐포에서 산소 받아들이죠. CO2는 내보냅니다. 폐포에서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아웃이죠. 나가죠. 얘는 들어오고. 그러니 이제 산소가 많은 피가 되었네요. 받아들였으니까. 자, O2가 많은 동맥혈이 되어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폐정맥. 얘만 예외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 나 그림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심장 보이네요. 순환계네요. 이거는 순환계의 그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심장 보이죠? 심장에서 나가요, 여러분. 온몸으로 가요. 큰 혈관 뭐죠? 대동맥. 심장에서 나가서 쭉 심장으로 들어오네요. 뭐죠? 대정맥. 자, 심장에서 여기 폐로 가네요. 여기는 폐. 심장에서 나갔으니까 동맥이 되죠. 자, 심장으로 들어가네요. 이거는 폐. 정맥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동맥이나 정맥은 두껍죠. 여러분 되게 두껍죠. 이거는 고속도로 엄청 많이 다닐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 양끝 쪽에 보시는 그물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아주 가는 한 겹의 간입니다. 뭐 일어나죠?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저는 금붕어 꼬리에 모세혈관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적혈구 그 귀여운 핑크색의 적혈구가 낑겨갖고 이렇게 가는 거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모세혈관은 아주 가는 그물 모양의 가는 관이고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 산소 많아요. 폐에서 받아와가지고 O2 동맥혈이죠.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대정맥 온몸을 돌아서 CO2 받아왔잖아. 정맥혈이죠. 온몸 받아온 CO2 많은 피 정맥혈이죠. 심장에서 나갔으니까 폐동맥이에요. 폐에서 O2 받아들이고 CO2 내보냈죠. 동맥혈이 됐네요. 산소 많은 동맥혈이 돼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폐정맥. 여러분 동맥과 동맥혈은 다른 거라는 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조금 더 앞으로 돌려서 그 소화순환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정리되셨을까요? 책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폐를 포함한 호흡계의 작용으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심장을 거쳐 이거는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죠. 순환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순환계를 거쳐서 호흡에 이용됩니다. 이 결과 생기는 뭐는 CO2는 혈액의 흐름을 따라 심장을 거쳐 이건 뭐죠? 그렇죠. 순환계죠. 순환계를 거쳐서 어디로 가나요? 폐로 운반 이건 뭐죠? 자, 이거는 호흡계가 되겠네요. 자, 산소는 호흡계로 들어와서 순환계 거쳐서 온몸에 가고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순환계 따라서 와서 어디로 나가? 호흡계. 그러니까 기체가 들어오고 나가고는 호흡계, 온몸을 도는 셔틀은 순환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힘드신가요? 이제 2개 끝났어요. 마지막 1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화계
그다음 산소 공급, 이산화탄소 배출 이것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노폐물 정리해 볼 거예요. 세포호흡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어떻게 배출될까? 자, 여러분 여기서 그 배출이란 의미는 나간다 이런 의미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노폐물의 배출 같은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배설이라고 그 학습지에는 적어놨는데요. 자, 노폐물의 배설과 배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배출의 의미는 내보낸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노폐물이 배설된다라는 의미는요. 세포 호흡의 산물입니다. 세포 호흡의 결과 생기는 산물은 노폐물은 배설이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는 노폐물의 배출이라는 표현을 써주거든요.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이라고 안 쓸게요. 오줌이라든지 땀, 날숨 이런 것들은 다 배설이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쌍디귿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똥, 이렇게 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똥 이런 것은 배출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물론 이 배출의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내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으나 노폐물에서 세포호흡의 산물은 배설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배설이에요. 물질 대사 결과,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나 배설계로 운반,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은 배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배설계 구조를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책에 40쪽에 해당이 되네요. 40쪽에 2-5번 맨 아래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설기관 배설계입니다. 배설계는 구조가 좀 간단하죠? 여러분 콩팥 보이시나요? 콩팥. 자, 이거 왜 이름이 콩팥일까요? 여러분 뭐처럼 생긴 것 같아요? 얘? 콩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완두콩. 콩처럼 팥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하고요. 신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오줌을 만들거든요. 오줌이 만들어져서 내려가요. 오줌관. 그리고 오줌을 모아놓는 통, 오줌통. 이게 방광이에요. 참고로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정도 60년대 70년대 그거보다 더 오래 뭐 6.25 세대 이런 분들은 축구공 이런 게 없잖아요. 공 이런 게 못 살던 시절이니까 돼지 오줌통을 빵빵하게 불린 돼지 오줌통을 축구공처럼 차고 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광은 오줌통이에요. 오줌통. 막 방광에 오줌이 꽉 차면 엄청 팽팽해지잖아요. 그래서 요도 나가는 요도까지 오줌에 관련된 모든 기관을 통째로서 배설기관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책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좀 아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신 차리시고요. 온몸의 조직세포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분해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 만들어지는데 암모니아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세포 원소를 좀 써볼게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CHO라는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C하고 O가 만나면 뭘까요? CO2가 되겠죠? H하고 O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H2O가 되겠죠? 단백질은 CHO 외에 질소, 그 다음에 일부는 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란 먹고 나면 방구 냄새 되게 지독한 거 경험하셨나요? 황가스거든요. 그리고 이 질소를 통해서 암모니아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식이 NH3입니다. 암모니아는 굉장히 유독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화장실이 다 현대화되어서 깨끗한 화장실이고 자변기가 다 있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푸세식 화장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변기 없이 밑에가 뚫려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코를 쏘는 그 독한 뭔가 가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암모니아예요. 그래서 참고로 예전에는 화장실에서 응급실 실려가는 이렇게 볼일 보다가 그런 사고가 간혹 뉴스에 나왔거든요. 웃기시죠?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담배꽁초 같은 거, 담배 피우다가 밑으로 버렸는데 펑 터진 거죠. 그럼 볼일 보다가 응급실 행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암모니아들은, 얘네들은 노폐물들은 혈액에 녹아서 운반되어서 날숨, 오줌, 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배출은 물론 나간다라는 의미죠. 그런 세포호흡의 산물은 배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이산화탄소, 물, 단백질은 암모니아가 추가된다는 거. 근데 얘는 아주 유독하다. 그래서 그냥 내보내면 여러분 오줌 나가는 곳이 아주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밑으로 가볼까요? 이산화탄소는 주로 폐로 운반이 되어서 날숨으로 배출이 됩니다. 물은 다양해요.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폐로만 나가요. 물은 다양해요. 다양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어디로? 콩팥, 오줌이죠. 폐, 날숨이죠. 피부, 땀 이렇게 세 군데로 나가게 돼요. 물은. 그리고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암모니아 독성이 강하다 그랬지. 그냥 나가면 위험하다고 했죠. 그래서 간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해독작용.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것도 분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고 이런 사람들은 간에서 그런 효소가 덜 분비되는 거거든요. 간에서 독성을 분해하는 해독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돼요. 그냥 나가면 큰일 난다고 했죠. 이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콩팥으로 운반되어 오줌 또는 땀, 피부에서 땀으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땀만 흘리면 왜 시큼하고 코를 톡 쏘는 그런 냄새 경험해 보셨나요? 그건 암모니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줌도 좀 찌릿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땀에서 그런 냄새 이거 다 요소, 질소 노폐물이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 보셨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표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단지 모두 공통되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공통돼요.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폐, 물은 세 군데, 날숨, 오줌, 땀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오줌으로 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땀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이런 그림도 잘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과 지방의 경우는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배출이 되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날숨으로 나가고 물은 이렇게 피부를 통해 땀의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 단백질은 세 개가 다 하는데 날숨, 땀 외에 이 암모니아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요소를 거쳐서 오줌으로 나가고 일부는 땀으로도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잘 되셨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여기 통합작용, 배설계 통합적 작용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설명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영양소 뭐뭐뭐뭐 관여했었죠? 영양소니까 소화돼야 되죠. 소화계 그리고 순환계 되겠죠. 산소,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여러분 어디하고 관련되겠죠? 그쵸? 호흡계하고 순환계. 그리고 노폐물, 질소성 노폐물, 물 이거는 뭘까요? 배설이니까 배설계죠. 그리고 순환계. 아, 여러분 순환계는 다 공통이네요. 왜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순환계는 셔틀버스, 온몸을 돌아. 얘네 영양소는 그냥 혼자는 못 가잖아. 발이 달린 게 아니니까. 그럼 온몸 도는 셔틀버스 타고 가야지. 그게 순환계예요. 순환계를 통해서 다 이동은 되는 거구나. 소화기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영양소 음식물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살구색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영양소 섭취를 하면 소화계를 거쳐서
흡수되지 않은 애는 똥, 응가. 이거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배출이라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배출이 되고요. 이 영양소들은 어디로 갈까요? 예, 순환계 셔틀 타고 심장 가서 온몸으로 가죠. 영양소.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아미노산 이런 것들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자, 그냥 못 가잖아요. 역시 셔틀버스 타고 어디로 가요? 이 CO2 같은 경우는 날숨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피부로도 나가게 되고 날숨도 나가고 그 다음에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도 나가게 되죠. 특히 이 암모니아는 중요하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이 요소로 바뀐 다음에 나가게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러면 모의 활동 하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